그런데 내가 비과세를 포기하고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 이상으로 저는 더 많은 수익을 나중에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 잠깐 아이들 데리러 왔다가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2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에 주택이 하나가 있으신데 그곳은 전세를 두고 본인은 자녀와 함께 전세를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의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예전에 사놨던 그 집에 실거주를 해서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워서 비과세로 팔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비과세에 집착을 해서 현재 투자금도 있는데 다른 곳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맞는 선택인지 이제 모르겠다고 저에게 상담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분의 질문을 들어보니까 그분도 비과세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내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드렸었거든요. 우선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에 집이 한 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이 이제 입지도 좀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 요건을 채워서 비과세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잣돈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내가 비과세를 받겠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집은 팔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이고 내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1주택자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비과세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지금 집을 팔게 되면 이 비과세를 고민해야 하지만 내가 집을 팔지 않는다면 비과세를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를 할 때 항상 파는 것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도 부동산 초보인 시절에는 항상 이걸 언제 팔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제가 이렇게 자산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이 자산들이 정말 쑥쑥쑥 상승하는 게 보이고 지금은 제가 절대 예전에 그 저렴했던 가격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걸 일찍 팔아야 할까, 세금 때문에 비과세를 받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자산을 모아서 정말 내 자산을 계속 불려나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너무 비과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해서 지금은 자산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수강생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전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분이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유망투자처를 잘 찾아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투자금도 있으셨는데 지방 광역시에 있는 집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지금 같은 시기에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훨씬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스스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정말 그랬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마련했던 집에서 7년이란 시간 동안 살았었거든요. 저는 정말 대출도 무서워했고 투자의 투자도 모르고 정말 그냥 이 집에서 나는 평생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제가 7년 이상을 1주택자로 살다 보니까 당연히 집은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결심하고 그 집을 팔고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할 때도 항상 1주택 비과세 이 생각이 제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제가 변하게 된 게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맞춰가지고 내가 꼭 비과세를 하나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주택인 상태에서 보니까 또 정말 제가 투자금을 잃고 투자를 하고 싶은 곳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받는 거에서 탈피하기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제가 그것만 고민하지 않았으면 정말 그냥 바로바로 좋은 물건들을 사서
그래서 정말 적금을 들듯이 부동산에 눌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비과세,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세팅을 해서 내가 비과세를 받겠다, 그런 생각에서 좀 탈피를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내가 비과세를 받으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좋지만 저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냥 비과세 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안 낸 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비과세를 포기하고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 이상으로 저는 더 많은 수익을 나중에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넓게 보시는 게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뭐 부동산 초보인 분들을 만나게 되면 많이 하시는 고민이 세금이고 정말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내가 이 비과세를 받겠다는 생각만 좀 탈피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못한다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을 다 분석을 해보면 비규제 지역이고 소도시인데도 내가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 소도시에 대한 편견, 지방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는 뭐 돈이 아예 없으면 힘들 수 있는데 저는 돈이 뭐 소액이다, 내가 정말 뭐 5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 정도의 소액밖에 없다고 투자를 포기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소도시들 가운데 정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제가 이 돈이 적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통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1억 이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5천만 원 이하, 뭐 3천만 원 이런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저평가된 지역이고 저평가된 단지라면 이 정도의 투자금을 투자했을 때 2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내가 팔게 됐을 때 생각하면 거의 2배 이상으로 오를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세금이든 이런 도시에 대한 편견이든 그 편견만 버릴 수 있으면 선택지는 훨씬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소도시에도 투자를 했지만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정말 지방에 대한 편견, 소도시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편견을 없애버리니까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제가 더 적은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베이스로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지역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투자금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투자금이 적은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돈이 없다고 정말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지방, 뭐 소도시라도 내가 편견만 버린다면 충분히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세금이든 지방 도시에 대한 편견이든 저는 이런 편견에서 좀 벗어난다면 더 빨리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에 대한 편견, 세금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편견도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아파트 투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더 나아간다면 뭐 분양권 투자라든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까지 많이 하게 되는데 주택과 관련된 투자뿐만 아니라 비주택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비주택, 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것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잘 아는 것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또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탈피해서 내가 정말 새로운 종목들도 내가 배워가면서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정말 저는 선택지가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견에서 좀 벗어나서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2주택이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도시에 대한 편견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은 게 고민이 되겠지만 항상 내가 할까 말까라고 고민을 할 때 항상 저는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